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막 나온 뉴스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을 내놓겠다. 자기의 단 하나 있는 성남 아파트를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정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그러면 청와대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집권 이후에 해왔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예. 저렇게 받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때 어디 뭐 충남 지역인가 갔을 때 유튜브들이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집 왜 안 파냐 막 했을 때 대통령 팔면 팔게요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비웃음의 소재가 됐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사망 플래그였다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하자. 여야 대표 만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거의 예외 없이 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거의 예외 없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패턴이 기존에 이제 윤석열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영수회담 하자고 하면 엄청 시간 재고 타이밍 보고 뭐 급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팔겠다. 예. 그럼 내가 팔지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또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죠. 예. 나중에 그럼 퇴임하고 나서 실제로 아파트로 갈 거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대통령이 집을 그러니까 뭐 이제 퇴임해가지고 옮기게 되면 아파트로는 못 갑니다. 이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윤석열처럼 민폐가 일상화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엄청난 민폐예요. 주변 그렇죠. 주민들한테 웬만하면은 집을 사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단독주택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을 판다고 했을 때도 여러 잡음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샀느냐, 이 산 게 시세에 맞느냐, 뭐 싸냐, 그럼 싸게 준 이유가 뭐냐, 이거 뭐 일종의 뇌물 아니냐,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비싸게 사도 문제, 싸게 사도 문제. 그래서 못 파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 팔라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땡큐죠.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팔면서 정치적인 어떤 수도 던지고 대국민 메시지도 던지고 여러 포석으로 괜찮거든요. 굉장히 전격적인 포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타일을 못 읽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장동혁 대표 큰일 난 건가요? 장 대표가 큰일 난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을 파는 결정에서 장 대표의 그거를 저는 별로 고려 안 했을 것 같아요. 장동혁 정도는 지금 대상도 아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무슨 때문에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 차원에서 옵션들이 쭈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번이나 11번쯤 있었겠죠. 장동혁 대표가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왜냐하면은 10번이나 11번이 그 앞에는 뭐예요? 강아지 걱정 보이고? 우리 강아지가 새로운 주거지에 잘 적응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전 지방선거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 때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무너진 건 LH 사태 때문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 실책으로 많이 꼽는 게 부동산이고 결국 민주당 정권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기 때문에 그때 항상 얽매였던 게 내로남불,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무슨 아예 그냥 집 팔기를 거부하고 그냥 직을 던지고 떠난 것도 민주당 정권도 이런 일 아닙니까? 김종민 이런 촌극들이 일어난 게 사실 갉아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선거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부동산에 강하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이게 상당히 강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식의 조롱이 장 대표가 창의적으로 만든 조롱이 아니에요. 시중에 떠도는 어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피커로서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제 견제하고 경고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지지층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 역시 우리 대통령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 대표가 뭔가 좀
라이벌적으로 뭔가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뭐가 올라와야 이제 장동혁 견제 카드도 좀 써봐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 급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 대표 지금 집안 정리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근데 팔 것 같나요,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봤을 때는 6채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근데 사실 6채가 조금 부풀려진 건 있어요. 왜냐면 지분만 일부 갖고 그쵸, 있는 게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지분도 팔 수 있어요. 네, 그쵸. 정리하면 되지. 그거 짜치는 걸 팔 겁니다.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은 이제 팔면은 했다 치고. 왜냐면은 이 6채 5채 깎긴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집을 4채를 팔았다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제 그냥 지분 지분이라는 걸 정리. 그런 예.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알짜배기는 팔지 않을 거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가족들이 갖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그래서 뭐 가능성이 아무런 높겠네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 대표가 이 6채 팔란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다 필요한 거다. 자기 실수요자를 중주정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는 또 별로 실수요자가 없어. 아. 무슨 국회의원들 그런 300명이 다 여의도 오피스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역구에야 당연히 뭐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모두가 서울에 단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도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뭐 이분 적절하지 않은 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죠.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 맞아요. 현직 대통령이 네. 집을 파는 이벤트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 예고편이 있었어요. 저녁에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트위터를 쓱 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센 어조. 자, 정확히 어제 저녁 11시 48분입니다. 네,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딱 열었는데 딱 네. 있는 거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요렇게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이후엔 보유보다 매각이 낮게 말한 것은 지킨다라고 X에 올렸는데 제목이 저렇게 됐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아주 천명을 냈죠. 나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저께 사실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대통령이 뭐 여러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공식 SNS에다가 올리는 이야기 중에 이 정도 급의 이야기는 네. 정책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정부가 5월 9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는 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혜택 주던 거를 끝내는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건데 네. 만약에 그 뒤에도 어차피 한국 정부는 부동산 손 못 대. 어차피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필패야. 시장을 이길 수 없어. 뭐 우리가 20년 동안 경험해 왔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 번도 정부가 성공한 적이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집을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어차피 오래 갖고 있으면 지들이 벌 수 있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이겨버리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식물 정부로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영원히 부동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못 잡는다. 그냥 네. 부동산 공화국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여줘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네. 그게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5월 이후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할 거다. 내 자산상의 이득이 더 클 거다라고 판단된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정부 정책이 먹히는 거고 그 뒤에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거는 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대통령의 멘트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할 수 있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9일 이전에 판 사람이 5월 9일 이후에 들고 있는 사람보다 유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잖아요.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는데 네.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할지 혹은 자산을 팔고 옮겨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할지 머니볼을 하는 것이 나을지 진짜. 그렇지.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 자산 시장을 바꾸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대통령이 사실상 선언한 거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인 거고요. 그 시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네.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또 오늘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여기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업로드 시간을 왜 말해줬냐면 상징적으로 0시에 올린다거나 공무회의 직전에 올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11시 48분은 준비해놨다가 잠들기 전에 이제 이것까지 해놓고 자야지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준비됐으면 내일이나 뭐 이런 타이밍 보지 않고 내 의지는 저녁이든 새벽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올린다. 다만 이걸 11시 40분에 본 김윤덕 장관 입장에서는 안 쳤어 아직도.
뭐지? 뭐 썼지? 이거 보고 지금 내일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 때 이거 물어볼 거거든. 장관 하고 있어요? 물어볼 거거든. 김인호 장관 입장에서는 뭐지? 오케이 하고 이제 오케이. 잠드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진짜로 국무회의 들어가는 국무총리 모습 비서실장이고 장관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그건 게 네. 사실 대통령 11시 40분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알람은 누구한테 가냐면 네.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한테 갑니다. 예.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밤 11시 40분 나발이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장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예. 장관님 보셨습니까? 바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긴장을 하나름 안고 네. 오늘 아침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팩트로 강윤정 그 대변인이 직접 오늘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자기가 오늘 원래 반차를 쓰려고 했다가 네. 뭔가 좀 쎄해서 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지금 현재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 혼자 대변인으로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해야 돼. 예. 이건 진짜 기자 브리핑 하는데 강윤정 대변인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원래 반차를 쓰려고 했는데 네. 뭔가 쎄해서 뭔 일 터질 것 같다. 라고 해서 반차를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원래 병원 간다 그랬나? 뭐 일단 하려고 했다가 혹시 27일 오늘 금요일 반차를 쓰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을 혹시 노린 건 아니겠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직장인들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런 욕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대변인실은 내가 제일 대장이니까. 예. 내가 또 휴가 써야 네. 다른 사람들 편하게 쓰고. 아니 그리고 안 썼잖아. 안 썼어. 그렇지, 안 썼죠. 안 썼잖아. 예. 쎄해서 안 썼다. 맞아요. 쎄한 그 느낌. 대변인의 촉이 맞았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대변인한테 쓱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 집 내놨다. 우와. 자, 이재명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보시면 청와대 고점에 집하라 ETF 등 금융투자. 부동산 정상화 되면 퇴임 뒤 다시 집 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멘트는 아마 대통령하고 대변인하고 이제 다 맞춰본 걸 텐데. 네. 뭐 일단 집을 내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 네. 집이 팔리면 그걸로 금융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ETF로 사겠다. 네. 심지어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다? 네, 코덱스 ETF하고 네. 코스닥 ETF 들어갔다. 네. 공개해놓고 하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20억 상당의 집을 팔아가지고 네. 그걸 전부 한국 금융시장에 투입하겠다. 넣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뭐 당장은 집이 없긴 한데 나중에 퇴임하고 나면 그 돈이 불어나 있을 거니까 그걸로 다시 사면 되지 뭐. 네. 이 자신감까지. 맞습니다. 거의 이제 한 세트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진정성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메시지 전략의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임팩트 있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완전 배수혜진. 여기서 장난치면 안 되겠죠. 안 좀 되죠. 쳐봐요 한번. 혹시 혹시 이 불장에 이 불장에 나만 더 큰 금액을 태울 수 없다는 왜냐면 시드머니가 나는 야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역시 CD가 다르면 먹는 게 다르죠. 야 내가 취임할 때 너무 작게 들어간 거야. 우리가 예. 그때 그걸 직감을 했어야 돼. 예. 어저께 대통령이 멘트했단 말이에요. 네. 나도 한때 꽤 큰 개미였다. 그래서 퇴임 후에 게임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예고편이었어. 예. 나 꽤 큰 개미였다 내가 한번 보여준다. 네. 29억 간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앤트맨이에요. 마블 유니버스의 앤트맨. 앤트맨입니다. 이 쏘면 커지는 거야. 쏴 이렇게 커지는 거. 건물만 해지잖아 지금. 거미가 이만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찬진 금감원장 작년 국정감사 때 박살나고 왜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냐? 네. 똑같은 거 두 채 갖고 있냐? 그래서 한 채 팔아가지고 그 돈에 다 넣은 것도 아닌 것 같아. 한 4억인가 5억인가를 그때 ETF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시점으로 수익률이 60%가 그랬습니다. 60%. 근데 대통령이 딱 봤는데 금감원장이 통이 너무 작네. 아니 아파트를 팔았으면 시원하게 가야지. 그렇지. 아니면은 그게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 국무회의 할 때마다 금감원장에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금감원이 들어오면서. 그래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지. 이거 좀 그럴 수 없고 막. 역시 주식은 시드 싸움이죠. 저 새끼가 저 씨.
그게 너무 꼴로 보기 싫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대가 맞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았다.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니는 안 팔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그때도 방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실거주했었던 한 채입니다. 한 채. 네. 98년에 산집이야, 98년에. 네, 다주택자가 아니고 실거주했었던 지금 뭐 MBC나 이런 데서 진짜로 그때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김혜경 여사님과 함께 거주하던 그 모습 거기입니다. 그거를 한 채인데도 계속 지랄해서 결국은 내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은 반대로 넘어가죠. 그렇죠. 누구한테 넘어가죠? 아, 우리 유튜버 한두잔이 형들이 예. 얼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쫓아다니면서 네. 그 집 6채라는데 그 집 좀 팔아라 라고 했더니 네. 장동혁 대표가 괜히 유쾌하게 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예리한 카운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팔면 팔게요. 이게 전략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야당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대통령의 성향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적이 진짜 팔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지능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략을 짤 때는 항상 뭘 상정해야 되느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짜는 게 전략입니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가 가장 유리할 때를 상정하는 건 그냥 이준석이에요. 네. 그런 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아도취, 자법, 아무 생각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전략을 짤 때는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어떤 대응이 나가야 돼.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면 그래 합시다. 네. 받는 사람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영수회담 하자. 받아가지고 실제로 가서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도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 안 받을 거면 이거는 뭐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 협조 안 할 거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건데 아마. 네. 저거 책임질 수 있나? 네. 받았잖아 바로. 예. 그래서 지도 간다 그랬다가 이거 가면 좆될 것 같으니까 네. 노쇼를 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바보 멍청입니까?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캐치 테이블도 당일에 노쇼하면 환불이 안 돼요. 안 되죠. 위약금 내야 됩니다. 네. 요금 안 그대로 돼요. 내야 돼요. 아니 받을 거를 생각하고 던졌어야 되는데 아무 맞아요. 생각 없이 던졌다가 네. 받으니까 취소해가지고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당해봤으면 다음에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온 당력을 집중해가지고 주진우부터 송원석까지 그냥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꽹가리 막 치면서 막 빠장빠장하면서 막 예. 집 팔아라 대통령 집 팔아라 똘똘한 한 채 팔아라 뭐 50억 남겼다 뭐 연병을 떨었잖아. 팔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팔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팔잖아. 네. 팔면 이제 니네가 다 독박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계산한 게 지금 내놨을 때 시세보다 좀 높게 좀 비슷하게 팔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낮게 내놨거든.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게 예.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 퍼포먼스가 한국 정치 사상 굉장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드라마틱한 최강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맞아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심지어 분당의 알토란 같은 누구 말대로 하자면 똘똘한 한 채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금융시장 정상화를 하는데 직접 투입을 한다. 네. 엄청난 퍼포먼스잖아요. 그럼요. 솔선수범이란 단어로 가둘 수 없는 무언가의 너머의 영역입니다. 그 이거는 어떤 정책적 진정성을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좁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온팡 뒤집어 쓰고 혼자 손해보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 정책에 대한 왜? 근질근질하지? 안 돼. 여기서 하지 마. 제가 아주 공교로운데요. 예. 이제 부동산 정상화되면 이제 하향 평준화 될 거잖아요. 오늘 집계약했어요. 제가 오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요.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와. 오늘 내가 손댔는데요. 야. 대통령이 오늘 내놓을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야 못했습니다. 너는 혹시 뭐 하늘에서 무슨 개시 같은 아니 거 아니야? 이게요 여러 감정이 듭니다. 와. 이 아이템을 하면서도 정말 맞는데요. 야, 근데 내가 오늘 제 잔금에 대한 대출을 막 상담을 받고요. 와. 했는데 아, 정말 오늘부터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몇 번을 얘기했지만 네. 형 말을 그냥 안 듣는 거야? 아니 그거는 분양은 2년 전에 된 건데
지금 계약을 안 하면 연체 이자료나 위안금을 내야 돼요. 잘했어. 근데 오늘인데 내가 오늘 계약을 했는데 장소가, 네가 대통령이 오늘 집 계약하고 집을 던지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냈는데요? 장성아, 네가 살면 되잖아. 아니 내가 안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뭔가 묘해요. 그래서 묘하죠. 네. 묘하죠. 정말 집처럼 차처럼 집도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게 왜 하필 내가 잔금 치른 오늘이냐는 거예요. 예. 장석이가 타면 네. 바로 굴려서 내리는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욕망 덩어리 투기성이 있다. 나한테 다 알려줘. 내가 다 들어갈 거야. 조금 조져야 된다. 투기성이 짙다. 내가 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잔금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퍼포먼스고 이것도 나름대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나는 실거주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 연장이지만 저는 정말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네. 예전에 이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노란돼지 저금통 같은 수준의 네. 굉장히 파격적인 퍼포먼스. 그렇죠. 정치적 충격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진정성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게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 뭐냐면 기계거든요. 기계. 맞습니다. 기계는 사실상 거의 타고나야 돼요. 이제 제가 만화가 원피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샹크스가 등장할 때마다 쓰게 하키다. 이렇게 엄청난 패기와 기계. 패기와 기계. 예. 근데 그거는 연습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던질 수 있을 순간에 던져야 되는데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 그 민주화 이후에 역사상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쨌든 기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아마 내일부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변인 논평 낼 거예요. 네. 뭐 쇼다, 뭐 어쩐다, 뭐 연병을 떨 건데 근데 쇼로 집을 파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게 쇼가 되냐? 아니, 집을 팔면. 이건 쇼잉이라는 단어로 절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쇼였어요. 자, 집 다시 갖고 와요. 그럼 다시 쇼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요. 쇼를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 해보라는 거야. 해봐. 아니, 거꾸로 입장을 뒤바꿔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하던 얘기가 뭐냐. 장동혁 대표 6채라는 게 사실 뭐 가족들이 상속을 통해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몇 개고 뭐 시골에 그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뭐 그거고 뭐 구로에 있는 아파트고 뭐 아니 그렇게 떠들 시간에 정말 기계 있게 정치적 포석을 둘 것 같았으면 내놨어야지. 그렇지. 내놨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수준이 사실상 이제 저희 경상도 이제 뽕화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 바로 주가 조작 얘기할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단어.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부동산으로 돈을 주식시장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시세 조정이자 사실은 주가 조작이다.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이다. 이런 대변인 논평이나 국민의힘 패널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집 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가 조작을 할 것이다. 예. 요렇게 가는 이거 거구나. 100%입니다. 강제 부양.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배터리 아저씨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코스피. 그렇지. 또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저는 약간 좀 그 먹먹할 정도였어요. 뭔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을 팔고 금융시장에 투자한다는 직접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한국 어떤 경제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과 정권 입장으로만 좀 좁혀보더라도 네. 얼마 전에 이제 이혜원 사태 같은 것도 본질은 결국 아파트 문제거든요. 네. 분양권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아파트란 한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준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럼 네. 이제부터는 뭐 무슨 뭐 강정 대변인이 뭐 실제 집이 어디고 뭐 2억 원 금융위원장이 뭐 몇 채를 갖고 있고 의미 없습니다. 없죠. 대통령이 그걸 다 뒤집어 버렸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나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억 가지고 주가 조작이 가능하면 그게 야 20억으로 주가 조작이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주가 조작을 합니까?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이제 한번 볼만한데요. 네, 엄청나죠? 3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64%포인트로 1%포인트 상승, 3주째 60%대 안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기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직접 내놨답니다. 1주택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 무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의 재산까지도 정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와 의지 때문에 네.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소름이 돋는데 네.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와. 집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네, 집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그런 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대통령 집을 청와대로 만들어드리면 어때요? 그 저런 계속 반응 나올 줄 알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반응도 와. 있을 수 있지. 그래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팔게 하니까 좋냐? 이런 얘기 또 할 수도 있지. 저는 네? 한술 더 떠서 저 돈으로 또 주식하셔서 어허. 더 큰 돈 버셨으면 좋겠다. 네. 정리하고 맞아. 지금 주식 들어가는 주식 거예요. 들어가야죠. 무조건 주식 들어가야 됩니다. 한남동 대통령이 지금 줄 수지하려고 집 팔았다는 얘기를 그리고- 하면 되겠어요?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지금 판 게 사실은 고점일 수도 있었다. 최고의 투자자일 수도 있다. 야, 이게 그런 아니 그러면 이상해지잖아. 아니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네. 때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네. 참모나 강요들한테 정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특히나 맞아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그런데 1주택을 가진 대통령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으로 내 집을 팔겠다는 말은 사실은 임기를 10년하고 20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 통상적으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매우 강력한 신호일 수밖에. 솔선수범 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하고 최소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거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집 제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얼마나 싸게 돈만 살라고 있으면. 근데 진짜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와, 대통령이 이 살던 집이잖아. 예, 살던 집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쭉 그 성장 정치를 아. 성장한 맞아요. 집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야, 거기 또 너무 비싸게 부르는 사람 많은 경매로 기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엄청 부를 것 프리미엄 같은데. 붙어가지고. 아, 저도 진짜 오랜만에 여러 소식을 정치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로 접하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네. 사벽이야. 그때 너무 그리고 사벽. 한 유튜버가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집 팔으라고 하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팔면 팔게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6채 파는 거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실거주. 어. 네. 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해준다? 지방선거를 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솔직히. 거래할 때 이재명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을 만나서 매도인 매수인. 위임장 갖고 오겠죠. 아 그래요? 위임장 하겠지. 어떻게 영끌해가지고 영끌에서 한번 해봐 그냥 해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해.